제목 몰라. 누구 노래야? 그래? 라라라라라라라. 맨날 그냥 듣고 다니는 게 그 핫백 100위까지의 곡 있잖아. 스트리밍 순서 그거만 그냥 계속 무한 반복 들어요. 누가 몇인지도 몰라.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좀 새 걸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거는 아마 한 달 반 정도 된 걸로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무리수와 실수입니다. 제목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네 가지를 지금 정리해 놨는데요. 뭐야? 무리수란 누구냐? 실수란 누구냐? 일단 수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겠어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 뭐였어? 제곱근, 그치? 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를 배웠는데 제곱근 간단하게 여기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자, 5의 제곱근 얼마야? 5의 제곱근 준서야 얼마니? 5의 제곱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땡이지. 5의 제곱근에는 몇 개가 있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어서 양의 제곱근 루트 5,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 합쳐서 풀마 루트 5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요거랑 조심해야 될 멘트가 뭐였어? 제곱근 5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지수야? 제곱근 5는 얼마? 제곱근 5는 얼마? 유진아 얼마? 그렇죠. 양의 제곱근만 말하는 겁니다. 제곱근 5는 루트 5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5의 제곱근 풀마 루트 5. 제곱근 5는 루트 5. 자, 이거 초반부터 이렇게 밀려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었을 텐데 자, 문제풀이 속에서 꼭 느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중1 때부터 배운 수가 뭐가 있었냐면 자연수 배웠죠. 그 다음 뭐 배웠게요? 자연수를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까지를 합쳐서 정수라고 배웠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합쳐서 유리수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라인이 여기까지야. 그지? 중2 때 배운 수가. 그러면 지금 새로운 수의 이름을 배우시는 순간이에요. 무리수라는 이름, 실수라는 이름을 배우는 거야. 그럼 무리수는 바로 뭐냐면 유무.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야 이제. 정수가 아닌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유리수였고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었는데 그게 무리수야. 그 무리수의 모습이 이뤄냅니다. 근호를 씌워놓고만 표현되는 수가 바로 무리수예요. 자, 그럼 이 무리수다라고 하는 거는 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처음 등장했냐면 소수의 분리가 있었어요. 소수. 2학년 첫 단원에. 그럼 소수가 어떻게 분리가 됐냐? 처음에 어떻게 분리가 됐지? 그렇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리를 했었어요. 유한소수 판정법이 있었어요. 어떤 수가 유한소수였지? 기약분수 형태에서 분모의 소인 수가 2나 5분인 수가 유한소수라고 배웠어. 그치? 그럼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었어.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었었어요. 자, 그러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었니?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공식도 있었고 땡땡 이거. 자,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누구냐? 유리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정의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유리수라고 배웠고요. 얘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만 했었는데 그 유리수가 아닌 수 얘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의 이름인 무리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중2 교과에서는 무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만 알기는 알았던 그 수가 이제 3학년 들어오면서 정식으로 이름이 부여가 된 거야. 아, 무리수가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던 비순환 무한소수가 무리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순환 무한소수, 그러니까 어떤 거 있었어요? 0.1234 땡땡땡 이렇게 있으면 비순환 무한소수 맞니? 위에 땡땡 있으면 순환소수였잖아. 0.1땡 25땡 이런 거 순환소수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야. 무리수, 비순환 무한소수의 대표 누구 있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있었는데 기억날까? 원주율 파이. 원주율 파이는 무한소수였어요. 3.141592 땡땡땡땡.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수 이런 애들 루트 5. 얘 바로 뭐라고요? 무리수인 겁니다. 무리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은 중학교 3학년에서 지금 처음 보는 거고 여기까지는 봤던 무리수야. 자, 그러면 루트를 씌워야만 하는 수가 지금 무슨 수라고 선생님이 떠들고 있어? 루트가 있어야만 표현되는 수가 무리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뭐가 있다?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싹 다 무리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얘도 소수로 표현하면 0점 몇몇몇몇몇 모르는 그런 수란 소리야.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비교해보자. 제곱근, 즉 루트를 씌워야만 나타내는 수가 무리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무슨 수라고 지금? 무리수예요. 그럼 루트 9 무슨 수예요? 루트 9는 무슨 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거야. 루트 9는 루트 몇의 제곱? 3의 제곱. 루트하고 제곱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져서 3이라고요. 그러면 루트 9는 근호를 없앤 수의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럼 얘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놨다 그래서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라 루트가 없어질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되는 거다. 다음에 루트 0.1이 있습니다. 0.1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근호 없이 쓸 수 있냐 이런 소리야. 누구의 제곱이냐 이런 소리야. 0.1 누구의 제곱이니? 아니지. 그럼 얘 무슨 수? 무리수예요. 자, 루트 0.16 얼마일까요? 얘는 0.16은 100분의 16 몇의 제곱? 10분의 4의 제곱. 무슨 수? 유리수. 그러니까 근호 안에 제곱이 되는 수는 유리수. 근호 안에 제곱이 없는 수는 무리수. 알겠죠? 무리수 뭔지 알겠어? 자, 무리수는 이렇게 생긴 게 무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라고 하는 수의 분류를 완성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연수가 있었고요. 자연수의 또 다른 이름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합쳐서 정수라고 배웠고요. 정수가 있는 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습니다. 분수들. 걔네들 합쳐서 유리수라고 배웠고요. 유리수가 아닌 수. 얘가 정식 명칭 지금 뭐라고 나왔다? 무리수라고 하는 명칭을 달았다. 유리수가 아닌 수. 자,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까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만큼을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모든 수가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수는 실수야. 아, 그럼 유리수냐 무리수냐를 판단했는데 조금 전처럼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실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루트를 쓴 수, 비수나 무한소수, 분수로 나타내는 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은 우리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란 소리예요. 일상생활에. 그러면 실수들은 우리가 쓰는 알고 있는 수들이다.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수는 여러분들이 배운 가장 큰 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수의 분류의 대빵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수의 분류의 대표입니다. 실수 중에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중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 정수 중에 자연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포함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수의 이름이 실수다. 자, 그러면 그 실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수고 표현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걔네들을 어디다 표현할 거냐면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수직선에 여러분들이 표현해 봤어. 정수, 분수 표현해 봤단 말이야. 그 방식을 먼저 기억해. 표현을 해본 방식을 먼저 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에 0이 있고요. 이쯤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다. 자, 그러면 0과 자연수 표현하고요. 자, 뭐 오른쪽으로 가면 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예, 특징을 갖고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특징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수 표현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같은 간격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분수 나타내는 거 썼잖아. 3분의 4 이거 어떻게 나타내는 거였지? 1과 3분의 1이니까 1과 2 사이를 3등분해서 1쪽에 가까운 요 녀석이 1과 3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알겠죠? 유리수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0.2 이런 건 어떻게 나타냈나? 마이너스 0.2.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5등분해서 그 중에 0쪽에 가까운 요 수가 마이너스 0.2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라고요. 맞죠? 아니야? 진짜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유진아 맞아?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뭐 표현하는 거 보여줬어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표현하는 거 다 보여줬죠. 그러면 얘 표현하는 것만 배우면 실수는 수직선에 다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지금 유리수 표현하는 거 다 했잖아. 그럼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는 거야? 무리수를 수직선상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두 가지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루트 2만큼의 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루트 2가 얼만큼의 길인지를 우리가 몰라. 처음 보는 수니까. 그럼 이 루트 2는 어떻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수냐 하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가 2짜리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 4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정사각형 4개. 자, 그러면 전체 넓이 얼마예요? 4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요 중점에 해당하는 애들을 연결했더니 파란색 사각형이 나왔어요. 자, 이거 우리 평행사변형 단원에서 한 거야. 정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무슨 사각형 된다? 정사각형 된다. 안에 있는 거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얘하고 넓이 똑같겠지요? 대각선으로 나눠진 거니까 각각의 넓이는 다 똑같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 얼마겠어? 전체 넓이의 절반인 2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얘 넓이가 2야. 그러면 한 변 길이를 A라고 해보자. 한 변 길이를 A라고 해보자. 그럼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2네. 한 변 길이가 A인 넓이가 2네. A 제곱이 2야. A를 제곱했더니 2야. 그러면 A는 2의 제곱근이죠, 이게. A는 2의 제곱근이야. A는 2의 제곱근인데 당연히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A 얼마예요? 2의 양의 제곱근 루트 2입니다. 아, 루트 2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다?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다.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다. 그치? 알겠죠? 루트 2는 누구에 해당하는 길이라고요? 가로 세로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요거 루트 2라고요. 대각선 길이 요게 루트 2라고요. 이게 결론이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 도형의 도움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루트 2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작도를 하는 겁니다. 이 수직선 위에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요만큼이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루트 2라고요. 루트 2야. 그럼 루트 2를 수직선상에 작도할 거야. 자, 그러면 요만큼을 딱 찍어갖고 컴퍼스로 요렇게 내리면 걔가 루트 2겠네. 그치? 요 점을 딱 찍어서 컴퍼스로 요렇게 내렸다. 즉 부채꼴을 그린 겁니다. 부채꼴을 그리면 자, 요 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요 길이하고 OP의 길이하고가 같겠죠. 부채꼴의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P까지 얼마만큼 온 거야? 루트 2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 어떤 수를 지금 표현했어요? 무리수를 표현한 걸 보신 거예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와. 무리수를 표현했다. 내가 부끄럽니?
아니지? 수직선 위에 뭘 표현했어요 지금? 루트 2라는 무리수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만 있을까? 루트 2가 들어간 수들. 루트 2가 들어간 수들. 1 더하기 루트 2도 있을 것이고요. 3 빼기 루트 2도 있을 것이고요. 루트 2가 들어간 이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은 모두 이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잠깐만 1 더하기 루트 2 어떻게 만들면 될까? 1 더하기 루트 2는 1로부터 루트 2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자리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1로부터 루트 2만큼을 가면 된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1로부터 루트 2만큼 갔어요. 1로부터 루트 2만큼 왔어요. 그래서 Q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떻게 쓰면 될까? 수직선의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까 요렇게 했어. 그만큼 내려왔어. 자, 그러면 1로부터 얼만큼 왔습니까? 루트 2만큼 왔는데 마이너스 루트 2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왔어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작도한다는 소린 거야. 이해됐어요?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의 의미를 느껴야 돼요. P좌표 얼마입니까? P좌표 어디서 왔지 이 점은? 3으로부터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어느 쪽으로 왔지? 왼쪽으로 3으로부터 루트 2만큼 왼쪽으로 3 마이너스 루트 2가 P의 좌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Q좌표는 어디서 왔지? 3으로부터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3으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Q의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겠니? 자, R좌표 선생님이 작도합니다. R좌표 유진아 R좌표 얼마니? 4 마이너스 루트 2 아시겠죠? 4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2 S 혜린아 얼마니? 2 플러스 루트 2 다들 보입니까? 자, 그 크기가 얼마냐? 이 좌표의 크기가 얼마냐를 알면 그만큼 오른쪽 왼쪽 시작점으로부터 오른쪽 더하기 왼쪽 빼기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루트 2 말고 또 다른 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녀석만 이제 우리가 무기로 장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가로 세로 일자리 정사각형을 9개를 갖다 붙였어요. 자, 가로 세로 일자리 9개입니다. 그럼 전체 넓이 얼마? 9예요. 전체 넓이.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PQRS다라고 하는 사각형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일까? 직관적으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요 검은 사각형을 보세요. 검은 사각형.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각, 여기 X각.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 봅니다. 두 칸, 두 칸. 한 칸, 한 칸. 90도, 90도. 얘네 둘이 합동이죠. 오케이?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 합동이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각, 여기가 X각이죠. 자, 그러면 둘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 대응변의 길이 같을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하고 X 더하면 몇 도? 90도. 그러면 남는 각 9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사각형 PQRS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요 한 변 길이가 얼마일 거냐 또 찾아야 돼. 그러려면 뭘 찾아내야 되냐? 넓이를 찾아야 됩니다.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찾아야 돼. 자, 그럼 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빨강색 전체 넓이 얼마예요? 2죠. 직사각형 넓이 2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대각선으로 인해서 절반 된 거죠.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지금 요만큼 직각삼각형 아까 합동입니다라고 했던 애 넓이 하나가 얼마다? 1. 응?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전체 넓이 얼마였어? 9. 거기에서 직각삼각형 4개 빼니까 얼마? 5.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넓이는 5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변 길이가 B라 그랬으니까 한 변 길이 B 제곱하면 5래요. B는 제곱하면 5. B는 5의 양의 제곱근. B는 얼마? 루트 5입니다. 자, 이제 됐네. 그치? 넓이 알면 거기다 루트 씌운 게 정사각형 한 변 길이네. 넓이 알면. 그럼 넓이가 2였으니까 한 변은 루트 2. 넓이가 5였으니까 한 변은 루트 5. 그치? 넓이가 3이면 한 변 길이 루트 3이겠지. 정사각형. 넓이를 알면. 자, 그러면 요게 루트 5인 걸 알았으니까 자, 수직선으로 얘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수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 자, 그러면 요 길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 좌표가 t래요. 0으로부터 부채꼴 만든 거야. 얼마만큼 왔지? 루트 5만큼 왔죠? t 좌표 얼마? 루트 5가 수직선 위에 표시가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요 대각선만큼 그대로 이렇게 부채꼴 만들면 자, 요 좌표 얼마? 0에서 얼마만큼 왔어? 루트 5만큼. 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런 소리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시작점으로부터 어떤 대각선 길이만큼 온 건데 그 대각선 길이를 정리하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라? 루트 2. 가로가 2고 세로가 1인 가로가 1이고 가로가 2고 세로가 1인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얼마라고요? 루트 5입니다.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인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인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 얼마라고요? 루트 5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5는 요 사각형 넓이의 대각선이다. 기억해 놓으시고 외워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수직선 위에 다 나타날 수 있음을 지금 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0하고 1만 이렇게 쌤이 좀 확대해서 놨어요. 0하고 1. 자, 기본적으로 이제 0과 1 사이의 수는 유한계가 있을까요? 무한계가 있을까요? 무한계의 0과 1 사이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만큼 0.001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0.5765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냥 막 선생님이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점은 유리수구, 어떤 점은 무리수구. 이해될까? 응?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수는 어떤 수야? 싹 다 실수겠지. 실수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실수로 꽉 차 있는 애인데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건데 그 점은 누구하고 누가 만든 거야?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만들었겠지. 그러면 어느 점을 그냥 내가 하나 딱 찍었어. 이 딱 찍었어. 그러면 요 숫자에 해당하는 점은 오직 하나의 숫자겠지요. 이 점에 해당하는 값이 2개가 될 수 있겠어? 3개가 될 수 있겠어? 점 하나의 좌표는 오직 하나의 숫자겠지. 이해되니 이 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와 1대1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 하나에 점 하나다라는 소린 거야. 그러면 그걸 확장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는 채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이제 수를 큰 걸 배워서 그래. 그러면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무리수만으로 수직선 채울 수 있어요? 아닌 거야.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같이 동원을 해야 이 안에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야. 모든 점 하나하나가 유리수와 무리수인 좌표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리수를 표현하는 걸 봤잖아. 0에서 어디까지 루트. 여기에서 루트 2를 이렇게 찍었단 말이지. 그럼 요 좌표가 루트 2의 좌표인데 루트 2랑 똑같은 유리수 좌표가 나올 리가 전혀 없단 얘기지. 루트 2의 무리수 좌표가 찍혔으니까 그 자리가 무리수 자리. 그러면 그 바로 앞에는 유리수가 얼마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바로 뒤에는 또 유리수 얼마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모두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점 하나란 뜻이 대응한다라는 소리야. 그 값으로. 또한 0과 1이라는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듯이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요. 이 안에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런 표현들이 수직선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마지막 대소관계입니다. 무리수의 대소관계. 무리수의 대소관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볼까? 자, 루트 10이라고 하는 수하고 3이라고 하는 수하고 누가 크냐 작냐야. 얜 무리수고 얜 유리수인데? 즉 숫자 하나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무리수는 유리수로 만들 수 없지만 유리수는 무리수처럼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넣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누가 크니? 에 따라서 루트로 씌운 수 얘가 크구나 라고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수가 두 개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수가 두 개일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변을 제곱을 해서 빼던가 아니면 그냥 뺍니다. 그럼 얘가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그 수의 부호는 양수던가 0이던가 음수던가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 그럼 양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수가 크다는 소린 거고, 0이 나왔다는 소리는 두 수가 똑같다는 소린 거고,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뒤에 있던 수가 큰 거예요 라는 결론을 낸다는 소리야. 그래서 직접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그 두 수를 뺍니다. 그 뺀 것의 부호를 가지고 어느 수가 더 큰지를 판단을 한다. 그런데 요 두 개 정도는 외워놓고 쓰는 게 좋거든. 세 개만 외우자. 세 개. 루트 2라고 하는 수를 이제 우리가 제곱근표에서 직접 얼마인지를 볼 텐데 루트 2는 약 1.4랑 같은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루트 3의 수는 1.7에 해당하고요. 루트 5는 2.2 정도에 해당한다. 이 세 개는 외워서 쓰면 굉장히 편해져요. 세 개의 제곱근 값은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비슷합니다의 기호를 쓴 거예요. 루트 2는 1.4 정도, 루트 3은 1.7, 루트 5는 2.2 정도의 유리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소관계 판단할 때 많이 유용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론이에요.